오늘은 진정한 끌어당김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볍게 누리고 온전하게 채우는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 법칙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비전보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 보기도 하고, 감사 일기를 써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충족감을 끌어당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족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족감과 만족감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끌어당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충족감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죠. 99.9%를 채워야 겨우 만족하지만 얻는 순간 다시 부족함을 느끼는 무한 반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 차를 사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차를 샀을 때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면 친구가 더 비싼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만족스러웠던 내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족감의 특징입니다. 충족감은 항상 외부와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충족감은 비교와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두려움과 분노를 낳습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못 가질까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부족해지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끌어당김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만족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족감은 70%에서 80% 정도에서 감사하며 멈추는 지혜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깊은 인정과 감사, 그리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유로운 마음이 진짜 기쁨과 풍요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만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차를 샀더라도 그 차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편리함과 안전함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차를 보더라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족감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에너지는 정말로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오고,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입니다. 만족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충족감이 외부의 변화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볍게 그리고 온전하게라는 두 가지 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가볍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최고의 끌어당김 주파수입니다. 여기서 가벼움이란 무책임함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다는 것을 대충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벼움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상황일수록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실력이 발휘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면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직감을 차단하고 창의성을 막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마음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 있고 느긋하게 임해보세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에너지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을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접근해 보세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오히려 더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상의 루틴과 습관을 할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보세요. 의무감에 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즐거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해보세요. 그러면 지속하기도 쉽고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하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전함은 부족함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현재에 뿌리내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물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그 성장이 현재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도달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단지 더 풍성한 경험을 위한 방향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조급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실수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여유로운 마음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고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게 해줍니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깁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보다 평범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성과를 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꾸준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때 결과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결과에만 내달리면 과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정 자체를 충분히 음미하고 즐기면서 최선을 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온전함은 또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한 영역에만 몰입해서 다른 영역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고 성취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끌어당김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말입니다. 어젯밤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매일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건강하게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심장이 자동으로 뛰고 있고 폐가 자동으로 숨을 쉬고 있고 뇌가 자동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수문의 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정말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정말 특별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인간관계의 깊이와 너비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는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공의 경험들은 자신감을 주었고 실패의 경험들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들은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고 힘든 순간들은 내면의 힘을 키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독특한 지혜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모두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끌어당김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구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성장하고 싶으면 배우는 것. 피곤하면 쉬고, 외로우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창조하고 싶으면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런 순수한 욕구는 건강한 끌어당김의 원동력이 됩니다. 욕구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영혼이 갈망하는 것들이 순수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욕구에 비교라는 요소가 더해질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필요해서 집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욕구는 욕망이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끼어들면 욕구는 욕망이 되고 깨진 항아리처럼 계속 채워야 하는 구멍이 됩니다. 욕망은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욕망은 항상 외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구는 내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욕구를 따라 얻은 것들은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진정한 풍요는 혼자 독차지할 때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찾아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가장 아름다운 원리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으로 100만 원을 벌고 다른 사람도 자신의 사업으로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300만 원을 만들어서 150만 원씩 나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에 빠진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지만 결국 상대방은 이런 불공정함을 견디지 못하고 협력을 중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쁜 평판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협력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욕구에 충실한 사람은 공정하게 나눕니다. 이런 관계는 지속되고 발전합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더 큰 프로젝트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협력을 보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나 혼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깨진 항아리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핵심 비밀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대신 구멍을 메우고 70% 정도만 채운 후 만족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항아리를 채우거나 전혀 다른 일을 즐겨보세요. 여기서 구멍을 메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멍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70%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벽은 환상입니다. 100%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80점이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90점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100점을 위해 무한정 노력하느라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보다는 80점에서 만족하고 다른 영역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끌어당김입니다. 하나의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적당히 만족하며 전체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머지 20점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보세요. 취미생활을 즐겨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인생 전체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의식으로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침대, 오늘 하루의 기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온전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풍성해지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하루 일정을 계획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해야 할 일들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보지 말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기회들로 바라보세요. 만날 사람들을 귀찮은 상대가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간중간에는 마음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접근해 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가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임해 보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충분히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루틴 업무를 할 때도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보세요. 이 일이 내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하면 같은 일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매일 저녁에는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잘한 일들을 인정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정성스럽게 한 작은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기대되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만날 사람, 할 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순간들을 미리 즐거운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만족감 위주였는지 충족감 위주였는지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만약 충족감을 추구하느라 조급하고 무거운 하루였다면 내일은 좀 더 만족감을 추구하는 가볍고 여유로운 하루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끌어당김의 마스터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비밀스러운 공식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 만난 모든 사람들, 겪은 모든 일들이 이미 완벽한 끌어당김의 결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내면 상태와 에너지가 끌어당긴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볍게, 온전하게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해본 여러분만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끌어당김의 방식입니다. 가벼움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함은 체념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70%에서 만족하고 다른 항아리를 채우는 지혜,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비밀입니다. 한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느라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고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이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믿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들로 가득하고 만날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인연이고 경험할 일들도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 자체를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과정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